아싸 KQ. 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 TV 최신대담 최선생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려한 대로 오늘 오프닝이 사과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원래 신선생과 최선생의 최신대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신선생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오늘 저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선생을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 올라간다는 게 이게 조금 창피하기도 하면서 뭔가 보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제 의견이나 이런 생각들을 신중히 전달해야 하지 않나라는 그런 좀 마음이 생겼고요. 그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사람이 쉽게 바뀌겠어요?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올라간 컨텐츠 확인을 한번 해보러 갔는데요. 그리고 조회수가 꽤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걸 보니까 많은 관심을 주셔서 그래도 저희가 2화를 이렇게 또 찍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요. 저번에 올라갔던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조금 이번에는 좀 짧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또 2회 만에 초심을 잃는 채널, 이런 것들이 저희가 정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왜 모집 요강을 바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해요.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집 요강을 저희가 잘 살펴보라, 그러면 이러한 저런 정보가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세히 봐야 되는지 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모집 요강을 왜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마 합격자 추가 발표가 20일 날 끝나죠. 끝나고 나면 26일부터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될 텐데,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들이 많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재미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집 요강이란 뭐냐? 모집 요강은 대학이 선발하는 방법과 모집하는 인원 등 각 모집 시기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라고 안내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끔 학생들이 대충 모집 인원 보고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적당히 경쟁률 보고 눈치 싸움 하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대학 대충 가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원서비 기부하고 하시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모집 요강을 좀 더 봄으로써 합격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모집 요강을 내가 본다고 해서 성적이 조금 부족한데 정시로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나에게 유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찾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집 요강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의 50장에서 많게는 100장 가까이 돼요. 100장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언제 다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독을 하면 좋겠지만 정독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모집 요강에서 봐야 될 사안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집군과 모집 인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의외로 모집군을 착각하시고 원서를 잘못 넣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시가 아무래도 3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신중하게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쓰게 되면 지원 기회를 한 번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환불과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실수하게 되는 건 학교에 그냥 기부하게 되는 겁니다. 수시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접수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이와 관련해서 많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제가 거의 콜센터처럼 지금 전화를 받고 있죠. 받으면 어머니께서 항상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 인생이 걸렸다, 네가 책임을 질 거냐, 아니면 클릭을 잘못했다, 인터넷이 문제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대학교든 대기업이든 이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화하고 떼쓴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생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본인의 모집군과 학교와 모집 단위를 적어도 3번 이상은 알려줍니다. 이 절차가 3번 이상 있는데요. 어떻게 뜨냐면, 일단 내가 지원한 모집군이 맞는지 팝업창에 한번 뜰 거고요. 학과가 맞는지 뜰 거예요. 그리고 원서 접수 전에 확인하라고 뜹니다. 결제하기 전에.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손쉽게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형 요소 반영 비율입니다. 사실 조금 더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보는 것도 좋지만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정시는 대부분 다 수능 위주 전형이라 가지고 본인 성적에 따라 유리하게 반영해주는 대학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뭐 본인 수능 성적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뭐 굉장히 적겠지만 그래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이런 뭐 대학이 있으면 그런 것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를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냥 어머니가 전화를 해서 원서 접수 잘못했으니 우리 아이 원서 빼주세요, 뭐 이런 류의 내용이에요. 그냥 환불해 주세요, 우린 다른 데 쓸 거다, 이러시니까 그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얘기들을 다 하십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그분이 그 대학에서 전형요소 반영 비율을 제대로 안 보신 케이스입니다. 전형요소 반영 비율을 안 봤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였냐면 자녀가 수학을 망쳤어요. 수학을 망쳤는데 이과생이었거든요. 이과생이면 당연히 수능 반영 비율이 높잖아요. 높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반영 비율이 높은 학과를 지원을 한 거예요, 학생이.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지원을 한 거죠. 뭐 저는 이게 학생이 지원한 거니까 취소가 안 된다 그랬더니 또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법적으로 미성년이 어쩌고 저쩌고, 내가 부모로서 양육권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뭐 학생한테 직접적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뭐 못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제가 이거 봤을 때 느끼는 점은 뭐냐면, 이게 이 학생이 확실히 전형요소 반영 비율을 안 봤다고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요, 그 학생이 지원한 그 특정학과가 수학 반영 비율이 달랐어요, 다른 과랑 다르게. 그래서 그 학생은 뭐 다른 학과로 지원했으면 합격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요런 실수를 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요소 반영 비율을 잘 보고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모집 요강을 반드시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중요한 건데요, 제가 뭐 앞선 두 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전형 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형 일정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에만 나와 있어요. 이게 원서 접수 일정이랑 전형 일정은 모집 요강에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집 요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보시면은 12월 26일부터 31일 중 3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서 접수 기간이 대학별로 상이에요.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유의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형 일정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뭐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전형 일정을 잘못 파악했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가지고 전형 일정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리고 제가 또 사례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건 작년 케이스예요. 작년 케이스인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원서 접수 기간이었어요. 그때도 원서 접수 기간이었는데, 아니 모 대학이 공고한 원서 접수 날짜보다 일찍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가지고 대학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이 대학은 그 원서 접수 기간 중에 4일만 원서 접수를 하는 거였습니다. 4일만 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학교는 모집 요강에 공고한 대로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나는 건데, 어머니는 그런 부분을 몰랐던 거죠. 이게 왜냐면 모집 요강을 잘 안 보고 저희 기본 사항에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되어 있으니 그때가 원서 접수 기간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 잘못 없다 안내해 드렸더니 또 이제 막 어쩌고저쩌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모집 요강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집 요강을 다 볼 수 없을 때, 모집 요강을 다 볼 수 없을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냐? 첫 번째, 모집군과 모집 인원을 확실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형 유형별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을 반드시 확인할 것. 그리고 수능 영역 반영 비율도 꼼꼼히 챙겨가면서 본인이 어떤 전형으로 지원했을 때 유리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서 접수 기간과 대학별 고사 일정을 반드시 파악해둘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원서 접수 때 실수하는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실제로는 세 번째 영상이 업로드 되는 날이 여러분들 미충원 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오늘 녹화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